네, 오늘의 가장 트렌디하고 핫한 종목들은 이분과 함께 만나보시죠.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정말로 단연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늘 키워드 바로 열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관련해서 네. 또 한 번 또 상한가 신고가를 경신했죠. 6,200을 넘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가는 걸까요? 사실 뭐 되게 대단한 건 아니고 네.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런 기대감에 지금까지도 4일 연속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프리마켓에서 3%까지 급등했다가요. 지금은 보니까 이제 1% 안에서 한 0. 몇 프로, 그러니까 보합권이거든요. 네. 다만 이런 소식에 삼성전자가 6% 급등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또 견인하고 있다 보니까는 안 볼 수가 없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 실적을 보게 되면은 매출과 이익, 그다음에 가이던스까지도 이 세 개 모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를 전혀 포함하지 않은 건데 중국을 제외하고 이런 실적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만은 이 이후에 있었던 컨콜을 보게 되면은 뭐 블랙이라든가 루빈 원래 이제 이 3월 16일에 있을 GTC에서 이 새로운 차세대 반도체를 또 공개할 예정인데 여기선 그런 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이후에 그 얘기를 좀 보게 되면은 일단 이 컴퓨터 수요가 기하급수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최근에 이 지금 그 에이전트 AI 때문에 이 에이전트 AI 어떤 변곡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더 강하게 나온 뭐 그런 정도로 컨콜이 진행된 거고 그냥 핵심적인 걸 하나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이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부채를 통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자본 유출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이 젠슨랑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빅테크의 진출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실제 이 엔스로픽 같은 고객사가 이런 AI를 이용해서 1년 만에 매출을 빼가 나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컴퓨팅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해서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되게 특별할 게 없는 그냥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은 너무 좋았습니다만은 컨콜을 통해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컨콜 내용보다는 이제 3월 16일에 있을 엔비디아 GTC를 보고 좀 갈 것 같고 다만 이 엔비디아가 가장 거대한 엔비디아가 실적으로 증명해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한시 같은 우리 또 하드웨어 기업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까 제가 이제 6%까지 또 급등하는 거 봤는데 일단은 이벤트가 지났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한이자 강세는 뭐 계속 될지언정 이제 어떤 그 강도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삼성전자, 한이스 어떤 그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어떤 전망을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높여주고 있거든요. 일단은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27년까지의 디램 강세는 계속 나온다라는 것. 예, 여기다가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 HBM4에 있어서 비중이 확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보다도 어떤 그 매출 증가 속도, 그러니까 이익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1, 2% 올라가는 반면에 삼성전자가 한 6% 정도 올라서고 있는 거고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 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뭐 1조 클럽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런 1조 클럽에 들어선 기업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좋은 수익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나 한이스에 대해서 뭐 국내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글로벌 은행들의 투자은행들의 어떤 그 평가 이어지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내용 중에서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 다 알던 내용이죠. 계속 좋은 내용 나온 맞아요. 건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볼 거는 뭐냐면은 이 엔비디아의 또 젠슨왕이 로봇 생태계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반도체에 대한 건 너무 좋고 삼성전자가 6%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오히려 로봇 쪽을 언급하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협력하고 있는 이 로봇 생태계에서 본다면은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그다음에 이 LG 그룹을 언급하면서 지금 또 LG 관련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쪽은 좀 많이 좀 올라온 상황이라서 좀 그 재료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계속 올라가겠지만은 추가적인 그 어떤 강도가 뭐 더 세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쪽을 봤을 때는 강도가 셀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관련 종목들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상 이 엔비디아의 본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는데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정말 이 하늘 높은지 모르게 아주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여기 있는 것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지만 네. 그중에서도 꼭 하나를 짚어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실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요. 가장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메모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파운드리도 80%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만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에 그동안 부족했던 HBM4까지 진입이 되고 있는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이 파운드리까지 올라가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SK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난번 CES에서 공개했던 이 로봇 기술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엔비디아 기술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그 컨콜에서 젠슨하게도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LG전자, LG 이노텍까지 봐야 될 것 같고 한미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단독 기사로 삼성의 TC본도 안 쓴다라고 했다가 오늘 보면 또 단독 기사로 이제 삼성하고 협력하고 있다. 다음 달 정도에 이제 곧 발표한다라고 해서 또 급등하고 있는 거고 원유 IPS는 이 메모리 장비 비중이 가장 큰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까지 잘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6개를 좀 꼽아봤는데 사실 반도체 기업들은 이 6개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죠. 다 우량한 종목들이고 상당히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계속 좀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다만 지금부터는 이쪽의 종목들이 더 올라간다라기보다도 오히려 이제는 좀 그 3월 달부터는 좀 어떤 그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탑픽을 잠시 뒤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방금 말씀해 주셨던 탑픽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동안 매니저님께서 담으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라갔을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는 원익 IPS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6가지 종목 안에서도 있었는데 작년에도 이 원익 IPS 소개해 주신 다음에 200%가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또 들어간 이후에 22%의 수익을 또 벌써 냈어요. 이 전고점을 또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과 비교했을 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배 넘게씩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소부장 기업들까지 대부분 다 올라 있고 맞습니다. 뭐 당연히 뭐 계속 말씀 좀 드렸던 건데 최근에도 이제 2월 초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가장 먼저 올라갔다가 지금은 꼬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신다 하더라도 물론 강세는 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고점을 돌파해서 또 날아간다? 여기까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나오면서 이 반도체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강세는 유지가 되겠지만은 추가적인 오버슈팅 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는 15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약간 비중을 줄이면서 다른 쪽으로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익 IPS 좀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바로 보로노이 좀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2월 23일 불과 얼마 전에 매수한 이후에 8%의 수익을 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어디까지 좀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사실 무료 방송에도 계속 말씀 좀 드렸던 거고 그러고 나서 신고가 급등하고 지금 보시면은 3일째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주만 보더라도 시장의 수급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점심을 먹다 보니까는 식당에서 네.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바이오 기업도 이렇게 급등한 기업도 꽤나 많이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가는 종목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보로네 같은 경우도 원래는 2차 치료제를 목표로 하고 있던 임상 데이터가 너무나 잘 나오다 보니까는 2차 치료제의 시장 1조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1차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10조가 되거든요. 그 이제 임상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걸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도 시가총액 5.5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1차 치료제 시장 공략하게 되고 실제 현재 1차 치료제 시장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약물보다 더 좋은 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8조에서 10조 가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더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시되 나머지 물량은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이 반도체에 몰린 상황에서도 보로노이가 하루도 빠짐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급이 그렇죠. 바이오로 넘어온다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네.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바로 SL 볼 텐데요. 어제 들어갔죠. 제가 알기로 어제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진입을 했음에도 그 네. 이후에도 6%의 수익을 냈는데 다음 주에 또 AW 2026이라는 코엑스에서 어떤 관련된 컨퍼런스가 진행되잖아요. 네. 그럼 더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 종목들이 오늘 엔비디아의 젠슨왕의 언급을 한번 더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이 AW2026이 이제 스마트 공장 그 전시회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그냥 로봇 전시회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왜냐면 전시요. 여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 모베드도 이제 그 전시하고 현대차 그룹뿐만이 아니라 뭐 LG부터 해서 많은 로봇 기업들이 이제 우리의 로봇을 이런 기술을 갖고 있다. 또 중국 로봇 기업까지 오니까는 지금까지 열렸던 것 대비해서 가장 크게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다음 주까지는 그런 모멘텀이 유지가 될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 AI 모멘텀이 결국에는 이제 그 피지컬 AI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대차 그룹의 모베드를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게 또 지금 SL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제 급등이 나와서 조정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매수 관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공급망 있는 기업들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제가 이제 그 현대차 공급망과 관련된 또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그런 로봇 기업 준비했으니까는 잠시 뒤에 그 종목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흐름이 반도체에서 로봇으로 좀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 관련해서 오늘의 매니저님의 탑픽주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탑픽은요, 바로 LG 이노텍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LG 이노텍도 역시나 현대차 관련된 이렇게 공급사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차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LG노텍 하면은 애플의 메인 공급사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 이 애플의 스마트폰이 정치되어 있다 보니까는 최근에 뭐 반도체 기업들 많이 올라간 것 대비해서 LG전자나 LG노텍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바닥에 있는 수준이죠. 다만 이제 이런 LG노텍이 로봇으로 돌리기 시작하고 있고 실제 이 애플 쪽에서 매출이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풀가동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메인 사업이었던 이 애플과 기판 쪽의 그 수익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사업 구조가 로봇으로 재편되면서 로봇 쪽에서 매출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 이미 로봇 매출만 수백억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이 LG노텍의 대표이사가 또 공식 확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좀 어렸던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로봇 사업까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다른 뭐 이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못 갔던 건데요. 아마 이제 그런 기업들의 어떤 그 주가 상승과 결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그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 로봇 산업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로봇도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 눈에 해당하는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로봇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번 CES에서 자율주행과 전기차 통합 솔루션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동안에는 뭐 관련 이제 이 전장 그 부품을 담당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어떤 관련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로따로 공개했던 건데 이번 CES를 보게 되면은 이 관련 부품 16종을 장착한 이 스마트 자율주행 카를 공개한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 위주의 자율주행인 것이고 웨이모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레이더 위주의 어떤 자율주행인데 지금 LG 같은 경우는 카메라, 레이더를 하나로 합친 그 솔루션이 장착된 스마트카를 공개하면서 CES에서 이제 어떤 그 자율주행 쪽으로 어떤 본격적인 진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부품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대신에 하나 통합된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이 완성차 업체에도 맞춤형 어떤 그 모델을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로봇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그다음에 이제 이 테슬라의 옵티머스인데 지금 아틀라스하고 옵티머스를 고객사로 두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부터 이제 이 미국의 피규어 A까지 들어가고 있는 건데요. 지금 피규어 A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 모듈 공급 확정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로봇 산업이 중국 대 미국으로 가고 있는 건데 중국에는 이제 중국의 어떤 공급망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들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북미에 있는 아틀라스, 옵티머스, 뭐 피규어 AI 다 거기서 두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26년부터 본격 양산이 시작된다는 거고 이미 로봇 매출만 수배가 찍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공급망 있는 기업들 보게 되면은 뭐 현대오토해버라든가 뭐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이 바닥에 있다가 어떤 로봇이라는 모멘텀을 달고 꽤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미 작년 4분기부터 로봇 매출이 확인된 그런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 로봇 매출이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거고 특히나 오늘 젠슨항이 컨콜에 있어서 지금 이 엔비디아의 어떤 그 이제 AI가 어디에 분야가 중요한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이 LG전자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 엔비디아와 또 모멘텀을 갖고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LG까지 그런 게 붙다 보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LG 그룹에서 이제 전장 부품이었지만은 이 로봇 부품 쪽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우리가 LG 이노텍을 좀 봐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사실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정말 트렌디하긴 하지만 네. 지금 편입하기에는 조금 네. 뜨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제가 그 어제 같은 경우도 SL이 올랐을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낼 때는 한 3%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그때 올라가 있던 거고 지금도 이제 17%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높아 보입니다만은 LG 이노텍을 이제 월봉으로 좀 보시면 월봉을 한번 좀 한번 줄여볼게요. 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에서부터 지금 3배, 4배 올라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작년 한 가을쯤부터 한 6개월, 7개월 만에 맞아요. 그만큼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가총액 2, 3천억짜리가 이제 어떤 뭐 세력에서 올라간 게 아니라 막 시가총액 막 몇백억짜리가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못 올라갔던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전이라는 거에 좀 갇혀 있던 거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에 갇혀 있다가 이제 로봇이 붙기 시작한 거고 이 LG 같은 경우도 가전이라는 것에 갇혀 있다가 실제 이제 그 이 엔비디아 협력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 찍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그 계획만 내놓고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찍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이게 이제 그 이 월봉 봤을 때 뭐 약간 좀 올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현대차 이런 대형주와 비교했을 때 또 로봇 기업에 있어서 그런 그 이미 올라간 종목들에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바닥했다는 얘기죠.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은 일단 뭐 그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좀 불안면서 접근하시되 나중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계속해서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4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28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관련된 목표가와 손절가 하단 라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매니저님 오늘 또 무료 방송 대신에 어떤 밴드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밴드에서 제가 이제 오늘 뭐 어떤 걸 또 올려놓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2월 달이 내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무료 방송 통해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더 올라간다. 기본을 깔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슬슬 다른 쪽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바이오, 2차 전지, 그다음에 어제 서클 같은 경우도 급등하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 다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봐야 될 종목들을 좀 언급해 놓고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은 밴드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최현덕 무료 주식 밴드 검색해 보시고 밴드에 있는 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의 밴드 통해서 곧 다가올 3월 관련 상황들도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